강화도 하전면 창우리 그 배터 주변에 이 수로가 있고 뚝방이 있대요. 네. 거기에서 윤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돼요. 아유. 발견했을 때는 거기는 아주 심한 악취가 났고요. 부패가 마구 진행되고 지금 딱 있었어요. 진짜 낚시꾼들이 살짝 오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장소래요. 그 장소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뭐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르면 못 가는 장소네요. 그렇죠. 이거 지리감이 확실히 있는 놈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제 네. 이 사건의 반전이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 아,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폭탄 발언을 했네요. 어. 대한민국 살인사건 186회. 이 사건은요 2008년 6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08시 36분경이니까 아침이죠. 네.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마을에 사는 노인 한 분이 찾아와요. 인천 강화경찰서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전날 네. 6월 17일 날 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며느리 윤복희 씨예요. 네. 우리 며느리하고 그다음에 손녀가 김선영이에요. 16살. 고등학교 1학년. 네. 손녀가 나가더니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신고 받으면 뭐 벌써 쎄하죠. 네. 그러면 전날에는 할머니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하는 내용을 물어보겠죠. 경찰이.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딸 학교 차 태워다 주고 그 사이에 이제 나는 장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네. 그 이후부터 아예 며느리하고 손녀가 안 들어와요. 휴대폰으로 전화도 해봤겠죠. 그렇죠. 며느리 네. 휴대폰 안 받아요.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 아예. 만약에 엄마 윤 씨가 어디로 이제 갔다고 하면 딸은 학교 갔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소식 두절. 그래서 혹시 할머니 며느리하고 좀 무슨 불화 있는 거 없었어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이때부터 띵해지지만 자, 첫 번째는 사고 가능성. 강화도는 그 대교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건너요. 물에 차가 빠져서 가라앉았을 가능성. 네. 이것도 일본으로 봐야 돼요. 시어머니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며느리가 느끼는 어떤 그 심리적 갈등이 있으니까 딸을 데리고 자발적으로 가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정이지만 범죄 연루 가능성. 수사 들어갔어요. 일단은 그 두 모녀가 살고 있는 그 집,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마을은 경주 김씨 집성촌이에요. 12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대부분이 친척이래요. 집성촌에 살았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사는 거예요. 남편은 네. 왜 없냐? 네. 2008년도 4월 1일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한 수억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윤 씨, 그 다음에 여고 1학년 아까 그 김양. 딸. 네. 이 세 식구가 살고 있고 아들은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학교로 쫓아갔지, 경찰은. 갔더니 학교 가서 부르면 정상적으로 등교했어요. 등교했는데 오전 수업을 마친 12시 30분경에 엄마가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윤 씨가 네.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중요한 일이 있다. 네. 너 빨리 조퇴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딸이 조퇴를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왜 둘 다 한꺼번에 사라져서 아무 데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난해한 거죠.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금품 같은 거 생각해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남편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을 많이 찾았고 부자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날 당일날 오후 1시 10분경에 6월 17일 날 네. 1시 10분경에 강화읍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네.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했어, 윤 씨가. 남편 네. 사망보험금하고 뭐 해서 네. 5억 정도 있는 데서 1억을 찾아갔어, 윤 씨가. 그래서 은행 직원 가서 만나가지고 1억 원 찾아갈 때 그분이 도대체 어떻던가 해야 하는 걸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뭐 다급하거나 긴장한 내색 같은 거 전혀 없고 농담까지 하면서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윤 씨가. 1억 원 현금 무거워서요.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내가 트렁크에 실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 20대 남자 2명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 운전석에 앉아있고 한 사람 밖에 있으면서 아주 그냥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남자 둘이 같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경찰이.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통신 수사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윤 씨 휴대폰은 그 17일 날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네. 오후 2시 05분경에 마지막 신호로 끊게. 그리고 실종 당일 날에는 특정한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가 온 게 있어. 이 윤 씨한테. 그리고 이 사람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받지 않는데도 계속 그 전화번호가 윤 씨한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확인을 했더니 여자인데 목사예요. 그 다음에 그럼 딸 휴대폰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 휴대폰 봤더니 딸은 그 당일날 오후 4시 14분에 하전면 부근리라고 있대요. 예. 거기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히고 끊겨요. 그럼 한 2시간 갭이 나요. 엄마는 그렇네요. 2시간 전, 예. 2시경에. 딸은 오후 4시경에. 네. 틈을 한 2시간 두면서 동시에 오프돼 버리는 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스스로 잠적했거나 둘이서. 네. 아니면 범죄로 된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또 보니까 네. 자, 의문점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해. 엄마가 직접 학교에 전화해서 딸을 조퇴까지 시켜서 데려간 거로 봐서 그날 또 더더군다나 수행평가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런데 그 딸을 조퇴까지 시켜서 데리고 갔다면 이게 범죄에 범죄랑- 연루됐다면 딸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조퇴시켜서 데려갈 필요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찾을 때 20대 그 남자 2명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 같았고 자연스러웠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또 납치한 범인으로 보이지는 않단 말이야 이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범죄라고 그러면 5억 원이 통장에 있는데 1억만 찾아가요. 그래서 네.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했던 거 이게. 거기에다가 무슨 시신을 찾은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만 이제 주변을 탐문을 쭉 하죠. 쭉 하다 보니까 이 없어진 윤 씨가 무속인하는 친척하고 엄청 친했대.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잖아요. 네. 그 사망하니까 이 윤 씨가 네. 그 친척을 쫓아가서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있는데 왜 내 남편이 죽냐. 그러니까 남편 평상시에 잘 되라고 계속 돈 갖다 주고 구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척하고는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그 사람하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 자주 만나던가요? 그랬더니 네. 윤 씨 집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김 씨라는 여성이 하나 있대요. 네. 여자 목사 김 씨야. 네네. 그러니까 경찰은 자꾸 이제 이 목사 의심되죠. 김 씨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방 씨 그 여성용품 그 장사하는 그 여성 그 방 씨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네. 복희는 사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하여튼 그러면 그 김 목사라는 여자는 김 씨 집성촌으로 그 들어와서 사는 건데 김 목사라는 여자하고 이 윤 씨가 윤복희 씨가 가까웠었고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무속인 털고 네네. 이 목사하고 완전히 밀착돼 버린 거예요. 보니까 윤 씨가 재산은 많아요. 그러네요. 남편이 많이 일궈놨어요. 경기도 화성 바란 쪽에 인삼밭이 있고요. 네. 인천 중동에 아파트도 하나 있고요. 네. 강화도 흥왕리 쪽에 또 토지도 있고요. 집터 전다 포함해서 수십억이에요. 가장 이 김 목사라는 여성분이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실종이 되고 났는데 6월 18일 날 이 김 목사가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윤복희가 얼마 찾아갔어요 하고 물어본 게 있어요. 왜 물어보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단순 잠적? 그럴 수도 있죠. 거기 꼬임에 네. 빠져갖고 지금 애 데리고 그쪽 방향으로 판단 오류한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들리는 얘기가 경찰이 있었어요. 네. 남편이 사망하고 난 이후부터 네. 도둑이 몇 차례 들어왔었다는 거야. 오유. 그런데 아마 그 윤복희 씨가 신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 모녀가 마지막으로 휴대폰 신호가 끊긴 지점이 두 군데가 되잖아요. 두 네. 군데가.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그 윤 씨 무소 차량이 6월 19일 날 12시경에 네.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모 빌라 앞에서 발견이 돼요. 오, 차가 발견됐어요. 그 윤 씨 차량이 6월 19일 날 12시경에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모 빌라 앞에서 발견이 돼요. 차가 발견되면 이제 이거는 자발적인 잠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강력 사건으로
성격 규정이 이제 확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화하고 김포 지역에 있는 전과자 우범자 한 300명 추려요. 일단 네. 네. 그래서 이 사건하고 관련성 있는 여부를 전부 이제 동선 파악, 알리바이 까는 거죠. 네. 그걸 하고 그러면서도 또 배제하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종교 집단도 네. 무시 안 하고 계속 끈은 잡죠. 사건 발생 10일째 되는 날 6월 27일 날 네. 그동안 수색하고 CCTV 확인 작업 뭐 혈흔 분석 이런 데서 이제 아무 단서 없으니까 네. 공개 수사로 전환해 가지고 두 사람 윤 씨하고 딸 그 인상착의 사진을 올려요. 아. 전국 경찰서에 배포를 해요. 은행에 갔을 때 밖에 나와서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은행원이 얼굴 봤잖아요. 그 사람의 몽타주를 그립니다. 그 남자 하나도 같이 이 전단을 배포를 해요. 그러던 중에 7월 1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 50분이에요. 네. 강화도 하전면 창우리, 네. 창우리 배터에서 뚝방이 있대요. 네. 거기에서 윤 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돼요. 아유. 발견했을 때는 거기는 아주 심한 악취가 났고요. 부패가 마구 진행되고 지금 딱 있었으니까. 7월에 예, 실종 14일 만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저 하전면 창우리 그 배터 주변 거기는 네. 해가 지면 군에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예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장소래요. 그 장소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뭐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리감이 확실히 있는 놈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윤 씨 핸드폰이 꺼지고 난 데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국과수에 부검을 실시합니다. 둘 다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우리 거기 그 바닷가 뚝은요. 네. 도로에서 한 1km 정도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외진 곳이래요. 네. 어른 키보다 큰 그 갈대가 우거져 있어가지고 강화도 지리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거기까지 가겠네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곳이래요. 그 지역에 연구가 있거나 지역 주민일 거라고 판단하는 근거예요, 이게. 이 시신이 발견된 창우리 도로까지를 경찰이 뽑아요. 네. 그래갖고 그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한편 아까 은행에 동행했던 20, 30대 남성 신원 파악을 위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최면 수사해가지고 네. 이제 몽타지 만들어서 뿌리게 되고요. 네. 검거되고 난 다음에 범인이 하는 얘기가요. 깜짝 놀랐다는 거야. 똑같아갖고. 그 범인들은 또 자기들 그 관점에서 아씨 너무 똑같네. 너무 똑같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럴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종 당일날 강화대교라든지 초지대교를 통과해서 나가는 게 외지로 나가는 네. 그 통로예요. 네. 거기에 있는 차량 1200대를 뽑아가지고 네. CCTV 대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은행원이 이제 본 놈은 키가 173cm 정도 되고요. 이놈이 뽀예요. 피부가 남자인데 그리고 아주 꽃미남형입니다. 네. 검은색 계통의 칠부 바지를 입고 있는 20, 3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 말씀드리겠지만 그놈이 꽃미남 맞아요. 호스트바 출신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 퍼뜩 생각하니까 그 직전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집성촌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이런 거 등등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동네에 좀 이상한 점 같은 거 특별히 기억나기에 좀 평상시하고 다른 거 손톱만한 거라도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하고 이제 반상회 비슷한 데 갔을 때 얘기 다 해. 네네.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손들고 네. 노인. 네. 윤 씨가 없어지기 전날까지요. 우리 동네 차가 아닌 차가요. 마을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 차가 소나타인데요. 저 윤 씨 없어지고 나서부터 그 차도 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거는 경찰은 촉이 달라요. 그 어르신 그 차 넘버 알아요? 내가 알지. 적어놨지. 차 넘버까지 적어놓으셨어요. 네.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차 넘버까지. 그 후다다닥 차적 조회를 했어요. 네. 차적 조회를 했더니 바로 윤 씨의 이웃집 청년 안은일이라는 26살 먹은 친구의 차예요. 네. 그럼 그전에는 차가 없었던 거예요, 이놈이. 그렇네요. 근데 갑자기 근래에 차가 생겨가지고 거기 세워놨던 건데 또 갑자기 없어졌어. 네. 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얘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 봤더니 이 자식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포폰을 갖고 있어. 얘가 있었던 저 장소가 자기네 집에서
전화를 몇 번 걸은 게 있는데 네. 114로 통화 목록에 나와 114에 또 협조를 받습니다, 경찰이. 어디 안내해줬냐? 아, 네. 그랬더니 114 녹음되거든요. 김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이 안은일의 육성이 실려 있어요. 그거 물어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 김양이 조태한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이거는 지리감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 네. 경찰들이 여러모로 부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 윤 씨가 사망보험금 받아갖고 돈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거 등등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2명을 납치할 정도면 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추정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거 아는 일이 일단 따야 된다. 휴대폰 대포폰으로 나왔어요. 대포폰을 추적을 했더니 위치가 안산이에요. 안산. 안산이요. 네. 안은일이를 7월 10일 날 네. 목요일 날 오후 10시경 밤 10시경에 땁니다. 따요. 안은일을. 그래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가지고 네. 사건 당일 날 네 알리바이 동선 쭉 대봐. 그래야죠. 네. 결국은 자백합니다. 새벽 1시경에. 범행 일체하고 공범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백에 의해서 저랑 같이 범행한 놈들은 이민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재일이라고 있대. 그 강화도 안에 있는 애인 집에 숨어 있던 하영민이라는 놈, 27살 먹은 놈, 그 놈까지 다 잡습니다. 네 네 명이네요. 4명. 이렇게 해서 사건 발생 24일 만에 검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행을 좀 보자고요. 자, 이 윤 씨 모녀의 집에서 이 안은일이 집까지는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윤 씨네 가족하고도 오랫동안 친분을 나누고 있고요. 그 죽은 김양이 안은일이한테 오빠 했대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윤 씨네가 돈이 많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네. 남편이 사망해갖고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이런 게 소문이 쫙 나서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요놈이 안은일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까 4명이요? 이민영이가 24살, 연재일이가 26살, 네. 하영민이가 27살. 요 놈들이 다 그 중학교 선후배예요. 네, 아는 일이 소집을 해요. 안은일이가 소집을 네. 해가지고 5월 초에 이 한 달 전이죠 사건. 네. 범행을 제의를 해요. 야, 한탕하자. 사망보험금 받은 것까지 상당히 많아. 한탕할 수 있어. 그렇게 그 범행을 이제 공모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범행 딱 공모하고 오케이가 다 됐잖아요, 내 놈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윤 씨 집을 수시로 이웃이니까 두세 차례 방문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윤 씨의 하루 일과를 체크를 해요. 근데 윤 씨의 하루 일과가 일바닥을 보여요. 딸 학교 데려다 주는 거. 그거 딱 체크했어요. 그리고 범행 사용할 낡은 소나타 승용차를 하나 사요. 그래서 없던 게 새로 보였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월 17일 날 오전 9시경에 그 윤 씨 집 뒤편이 야산이 있대요. 네. 거기서 딱 내려다봐요. 봤더니 그날도 여전히 윤 씨가 딸 선영이를 태워다 주려고 네. 데려다 주고 귀가를 하고 있는 거를 덮쳐요. 아휴. 덮쳐갖고 납치를 한 다음에 딴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말 못 새나가게 하려고 네. 한 놈이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농수로 쪽으로 끌고 와서 1억 원을 주면 살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 1억 원 찾으러 가다가 은행원한테 사람 살려하고 소리 지르면 지들이 꽝 되잖아. 어떡해요? 네. 이 새끼들이 머리 쓴 게 뭐였냐면 딸을 불러내가지고 인질로 잡고 있으면 윤 씨가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딸을 인질로 쓰려고 윤 씨를 시켜가지고 빨리 딸 불러내 조퇴하라고. 그래서 이 딸이 불려내게 된 거고 윤 씨 입장에서는 내가 1억 원만 주면 나하고 딸은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은. 근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농수로 가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농수로에 가서 1억 원 요구하고 이 정도로 털었는데 짐작컨대 여러 은행의 통장 확보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번 전부 확보하고 신용카드도 아마 강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살려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안은일이 이 새끼는 소나타를 끌고 갔고 네. 엄마가 조퇴하라고 그러니까 나올 거 아니야 학교 밖으로. 네. 나오는 거를 지가 마침 소나타 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너 나오냐 엄마가 지금 너 좀 태우라고 그러더라.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그
아까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 창우리 그 제방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밤 7시 20분경에 목 졸라서 살해한 거예요. 그때 뭐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하는데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녀 시신을 제방 아래 갈대밭에 버렸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저녁 8시경에 무수 차량 아까 내가면 그쪽에다가 빌라 주차장에 버리고 휴대폰도 이제 그 버리고 네. 돈 나눴어요 이것들끼리. 돈 나눠가지고 강화도 하고 안산 일대로 이제 숨은 거죠. 자, 이 용의자 중에 두 놈은 뺏은 돈으로 일본 그 닛산 인피니티 예. 그 차 엔터프라이즈 이 중고차 사고 다리에 호랭이 문신 새기고 서울하고 안산 그 술집 가서 탕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들 저 1억 받아가지고요 주범격인 그 하영민이 그 네. 새끼가 5,500만 원 처먹고요. 네. 아는 일이하고 이영민이가 이민영이가 2천만 원씩 각각 나누고 연재일이 같은 경우는 네. 저 크게 가담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래 입막음용으로 한 5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요. 재판이 2009년 1월 1일 날 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에서 함상훈 부장판사가 했는데요. 네. 주범격인 하영민이는 사형, 어휴. 안운일이하고 이민영이는 무기징역. 그 다음에 연가 있잖아요. 얘는 공모에 가담했지만 직접적으로 범행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게 인정돼갖고 5년. 네. 그렇게 줬고요.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그 2심이 들어갔어요. 소심. 네. 예, 그런데 역시 사형 선고했던 그 하영민이한테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줍니다. 왜요? 그리고 안가, 이가 이것들은 그냥 무기징역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사형만 무기징역으로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깎아주고요. 연재일이는 그냥 그대로 했고요. 안은일이 같은 경우는 김양이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 잘하는 사이고요. 네.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런데 이제 네. 이 사건의 반전이 나옵니다. 하영민이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범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저 안훈일이가 저 계획하고 한 거고요. 걔가 미리 다 준비해서 나는 거 가담한 것밖에 없어요. 안훈일이한테 다 떠밀어요. 그러면서 또 그 같이 잡혀갔던 그 이민영이하고 연재일 있잖아요. 네. 얘들한테 몰래 부정서신을 보내서 야 안훈일이한테 다 떠밀어줘. 나 좀 빼줘. 네. 니들 두 명이 도와주면 안훈일이가 주범이 되잖아. 네. 요거를 요청을 해요. 수사기관에서 안훈일이한테 알려줬겠지 당연히. 네. 안훈일이가 눈이 뒤집혀 버렸어. 내가 주범이야? 그럼 내가 사형당하라는 얘기야? 더 이상 못 참아 이제는. 하영민이 저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요. 하영민이 저 새끼는요. 지 사촌 여동생도요 죽여가지고 시와우에다 안매장했어요. 이름이 하수희예요. 하영민이 이복 여동생입니다. 다방 여종업원 하는데요. 납치 해서 죽였어요. 목 졸라서.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친아버지한테 5천만 원 준비하라고. 내가 수희 데리고 있다고. 이러면서 아버지한테도 돈 뜯으려고 했던 놈이에요. 2년 전에 당시 19살이던 하수익이라는 그 여성이 네. 이복 오빠 하영민이가 저녁 사준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 나왔다가 그 뒤로 사라져 버렸었거든. 당연히 경찰이 확인해 봐야죠. 경찰에서 통보했습니다. 2008년 7월 13일 날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굴착기 한 대, 네. 그다음에 전경 1개 중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시와우 인근에 있는 하천변을 전부 다 팠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청바지 입은 여성 시신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맞습니다. 하수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하영민이를 의심을 해가지고 부모가 자기 아들인데도 의심해갖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네. 하영민이하고 안훈일이가 조서도 받고 그랬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용의선상에서 빠져서 그냥 그 납치 사건은 무마 상태로 있었고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네. 그랬던 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지들이 쌈박질하는 바람에 이쪽에서 연락해 줘갖고 시흥경찰서에서 시신을 찾은 거예요. 아휴. 그래서 이것들은 추가로
그 기소가 됐던 겁니다. 두 놈이 싸우는 바람에 밝혀졌고요. 김양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잘했대요. 아유. 국문과 나와가지고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다고 그러네요. 하윤민이가 악질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새끼가 악질인 거죠. 이 사건은 그 탐문의 어떤 중요성을 말해주는 정말 모범이 되는 사건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초등 수사 과정에서 이 예단 갖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이거는 강화 모녀 납치 살인 사건 186화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아이고 뭐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